안녕하세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학우님들과 진작 학교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오시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거든 사회복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내담자가 이제 그 행동에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갖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알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사회복지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이제 분으로 여러분들이 다들 성장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챕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볼게요. 이거를 이제 대략 여기를 제가 1강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시간에 요거를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챕터를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오늘 3강부터 해야 되는데 1강을 먼저 이제 이렇게 해서 PPT와 책 교재와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2강, 3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인간의 행동, 그리고 발달, 그리고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1강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교과서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표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의 행동은 습관과 성격을 형성해서 개인의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보는 관점은 인간을 신체적 에너지와 특정 대상에 따른 동기에 반응하는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체계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든 간에 사람의 행동을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환경 안에서 인간 행동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외면적 행동이라고 그러죠. 표현된 행동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행동.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내면의 행동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도움을 주고 싶다. 마음으로 이제 먹고 그걸 움직일 때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행동과 그리고 내면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또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PPT를 보면서 함께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인간 행동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컷을 보면 주름진 손을 붙잡은 사회복지사의 손을 제가 이제 이미지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인복지를 이제 상징할 수 있는데 사람의 생애 주기 발달이 태아기서부터 또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 그 다음에 이제 죽음까지 그런 생애 발달 주기를 우리가 거쳐서 살다가 개인이 종말이 오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어느 쪽으로 이제 내가 사회복지를 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따라서 잡는 손이 다르겠죠. 주름진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예, 또 아동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유아들의 손을 잡고 그쪽에서 사회복지사의 일을 할 수가 또 있겠죠. 네. 그 다음 이미지는 세 번째 컷은 사회복지사. 를 이제 제가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복지사들 인간 존중이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일을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인간 존중,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로 남녀 한 분씩을 제가 이미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는 개인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가족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집단을 돕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사회를 돕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족을 놓고요. 가족에서 이제 원가족, 그 다음에 확대 가족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을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집단을 넣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라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라는 큰 정부의 하나의 이제 복지 기관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이제 정책을 사회복지법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관이 이제 여기 경찰청장, 차장, 대변인, 부속기관, 경찰대학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조직이 있듯이 사회복지는 굉장히 국가에서 사회복지 법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조직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이제 내가 어디에서 일하느냐, 시, 군, 구, 면, 동, 사무소까지, 면사무소까지 이렇게 제일 현장에서 말단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안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요. 정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앙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조직적인 하나의 조직체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이미지 보면 12번을 보면은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임신이 돼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교과서 13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의 행동이 첫째 외연적 행동, 그 다음에는 내면적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의식적 행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환경을 이제 제가 큰 틀로 볼게요. 도시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는지 이미지를 쭉 나가 보겠습니다. 15번은 도시죠. 그 다음에 산촌에서 자라고, 그리고
집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네, 빌라에서 살았는지, 단독주택에 살았는지, 또 아파트에서 살았는지,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농촌으로 이미지를 제가 넣습니다. 20페이지. 농촌에서는 또 먹거리가 없대요. 주로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그런 식물들, 이것들 통해서 많이 나오는 식물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먹지요. 많이 주로 먹죠. 그래서 야채 위주로 이렇게 꾸며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산촌에는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들, 그래서 이렇게 나물들이 많지요. 또 이미지를 볼까요? 네, 여기는 고기가 있지요. 네, 그리고 또 가볼까요? 어촌으로 가겠습니다. 어촌에서는 해산물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회들 들어가고, 전복도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전복도, 그 다음에 생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어디에 현재 거주하면서 태어나서 어디에, 농촌에서 자랐는지, 어촌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산촌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제 생산물에 따라서 내가 먹고 자라온 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1페이지의 인간 행동, 그 다음에 발달, 그리고 사회 환경, 뭔가 사회복지라는 요거 세 가지, 이 1강에서는 이걸 가지고 다루는데, 지금 이제 사회 환경이라고 환경을 볼 수 있는 걸로 이미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권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권에서 이렇게 사는지, 아니 자라왔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내가 태어나서 여기가 이제 33번을 보면은요, 이거 프랑스의 루브르 여기 궁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 프랑스 유럽 문화권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랐는지, 그래서 거기서 종교는 어떤 이제 카톨릭에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는지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불교 문화권에서 또 혹시 외국에서 자랐다면 불교 문화권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 자아가 형성되고, 그런 사람의 성격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는 인간의 자아를 상징하는, 이제 그래서 심리검사에서 HTP, 하우스, 트리, 그 다음에 퍼즐,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트리, 나무를 상징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나무는 굉장히 몸이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죠. 건강해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유약하고 또 병약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렇게 밝은 사회, 그리고 모두가 이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웰페어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미지 40을 보면은 논현동 종합사회복지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의 삶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는 일을 합니다. 나만 잘 살고가 아니라 개인이 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며 나가서 집단이, 그리고 지역 사회가,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국가가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렇게 해서 웰페어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82, 이 PPT를 보면 인지, 정서, 행동, 사람의 심리는 우리가 나의 사고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서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그 정서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만약에 나의 사고가 늘 누군가를 갖다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정서는 분노로 가득 차 있겠죠. 보글보글보글 할 수도 있죠. 마치 풍선이 크게 부푸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서가 분노가 많은 사람, 그런 성격으로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행동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살짝만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그걸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출해버리고 화를 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의 이제 그 심리는 항상 사고와 정서와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인다는 거,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의 첫째 챕터를 보면 인간 외연적 행동으로 보이는 첫째 외연적 행동이 있었죠. 눈에 보이는 늘 접하게 되는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 그래서 말하고, 그리고 웃고, 걷고, 달리는 행동들, 밖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이죠. 이는 행동주의 이론가들인 왓슨이라든지 파블로프, 스키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 학자들은 낯선 이름이지만 뒤로 가서 이제 하다 보면 행동주의 이론이 나와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내연적 행동이죠. 내연적 행동은 인간의 행동 중에 내면의 정신 활동이에요. 그래서 정신 활동에 틀러서 작동하는 어떤 신념이 있고, 그리고 태도도 있고, 가치관이 있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등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하시면서 인지 행동 치료 이렇게 이제 이론을 또 배우실 때 이걸 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무의식 상태. 정신 활동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무의식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의식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했느냐, 여러분들 그런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동네를 내가 가 있더라, 누구네 집 앞에 서 있더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먹고 의식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오늘은 이 사람을 책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책을 갖다 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선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 책을 빌려주러 교실로 왔다면 그건 의식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행동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45번 PPT를 보면 성격이란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에서의 지속적인 양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주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죠. 여러분들 성격 어떠세요? 같은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도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랭이 조랭이라 다롱이 아롱이 다롱이라는 이제 표현들을 부모님들이 하시죠. 성격이 어때요?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지속적인 양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성격은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해서 성인기에는 하나의 고정된 양상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면 거의 고정되죠, 성격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기에는 이제 고정된 양성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마다 독특한 적응적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 누나, 동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내가 도시에서 자랐는지 농촌에서 자랐는지, 또 아니면 어촌에서 자랐는지 산촌에서 자랐는지
또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셨는지 나쁘셨는지, 나와 우리 형제들의 사이가 서로 상호작용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형성되고,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이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고정된 양상으로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거의 집이 지어질 때 기둥을 이제 기설을 파고 집을 짓듯이, 네, 어떤 집은 아파트로, 우리 이미지 보셨죠? 네, 어떤 집은 개인주택으로, 어떤 집은 네, 빌라처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건축물이 있듯이 우리의 성격도 다양한 건축물처럼, 네, 아름다운 건축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겉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건축물이지만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 좀 날카롭고 어두운 구석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성격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볼까요? 발달. 네.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발달이 나와요. 발달이란, 네, 한번 볼까요? 심신의 형태와 재능의 상승적인 변화 과정, 그리고 이제 발육 등의 양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네, 구조나 재능이 분화되고 복잡화되고 정밀화되고 유능화, 그리고 그것이 다 통합되어 가는 것으로 기술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의 범위에, 근데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갈게요. 심신의 형태와 재능의 상승적인 변화 과정이기도 하지만, 네, 자라는 과정에서는 상승이죠. 그런데 성격이 만 18세 이상 됐을 때 굳어지듯이 우리의 성장도 이제 20살이 넘으면 30살 이하에 다 이제 거의 다 성장이 되고 멈춰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신체적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것도 발달, 상승적인 면과 하강적인 면을 다 같이 발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달의 범위에는 키가 커지고, 그리고 체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식의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응 능력이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성장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또 체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그리고 기억력,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쇠퇴 또는 노화의 변화도 포함이 된다. 예, 아까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발달은 성장, 성숙, 학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달은 성장과 성숙과 학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PPT에서 제가 48번 PPT는 하나를 좀 수정할게요. 성장, 성숙, 학습인데 첫 번째 초록색에서 발달이라서 지금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성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에서 성장은, 죄송해요. 이 성장을 갖다 제가 발달이라고 넣었는데 제가 지금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간의 발달적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양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신장이라든지 체중, 골격 이런, 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외적인 변화입니다. 네, 외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네, 어때요?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죠. 이걸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전적 요인으로 이렇게 DNA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3개월이 되면 네, 태어나서 목을 가누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4개월이 지나면 살짝 뒤집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집어지고 나서는 또 6개월쯤 되면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8, 9개월이 되면 무언가를 자꾸 일어나서 붙잡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걷기 연습을 준비를 해요.
이것이 DNA에 부모님으로서 받은 어떤 유전적 프로그램이 우리의 신체 안에서 이제 그걸 발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숙은 이것도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계속 변화가 되는데, 생물학적인 이제 과정인데, 아기들이 처음에는요 시력이 가장 늦게 발달을 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환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력이 태어났을 때 자기 엄마 얼굴을 확실히 잘 못 보거든요. 그렇지만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이러면서 그 엄마의 얼굴이 하나의 이제 지형처럼 그렇게 보면서 차츰차츰 시력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맞바닥에 있는 머리카락도 죽고요, 개미도 죽어요. 이거는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점점 아주 세밀하게 어떤 이제 그 기능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한 5-6살쯤 돼야지 또 가위질도, 소근육이 발달해서 이렇게 가위질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장하고 성숙의 이 과정은요, 신체는 이렇게 이 내면에서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발달해 나가고, 두미 발달의 원칙에 의해서 위에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발달해 나가고, 그 다음에 큰 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소근육이 발달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숙에서는 이제 한 청소년기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되면 청소년 2차 성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태아가 이제 배 안에서 자랄 때 몇 개월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고 손가락 빨고, 그리고 또 이제 밖에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그 기능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성숙이죠. 그리고 또 내면적인 부분의 정신세계에서는 좀 더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성숙한 인간을 얘기를 하죠. 학습은 훈련이나 연습에 의해서 한 발달적 변화, 경험의 산물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는기로 결정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어떤 부모님들은 어릴 때 배우지 못한 어떤 음악에 대한 그 갈증과 열망이 있어서 아이들을 음악적으로 많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음악적인 재능이 많이 발달하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재능이 발달할 수 있죠. 그래서 발달에는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라는 세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상승적 곡선으로 발달을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때요? 그 다음에는 신체적인 면에서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나이 40이 넘어가면 쇠퇴하기 정점에 올랐다가 이제 신체 기능이 점점 쇠퇴하는 거, 그것도 이제 발달의 측면이죠. 그래서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전적 요인으로 이렇게 거의 이제 성장과 성숙은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게 있는데, 그 교과서에 보면 인간의 그런 다양한 발달적 변화들이 유전에 의한 것인지 환경에 의해서 발달하는지 서로 옛날에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는 벌써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는 벌써 지능도 다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학자들이 정말 많이 서로 이것이 우세하다, 유전이 우세하다,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환경이 우세하다. 백지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는 환경에서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정말 큰 나무처럼 클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그 학자들 간의 주장을 많이 했는데 현대는 어때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말 건강하고 어떤 잠재력을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머리가 아주 지능이 우수한 것을 가지고 잠재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는 환경 속에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뇌에서 발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과 태어날 때 그런 어떤 DNA 유전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그 아이를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부모님이 키웠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죠. 존 노크의 뭐 이론에 의하면 백지 상태, 타블라 라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서판에다가 무엇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는 이제 성장하고 환경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물학적인 기초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이 발달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그런 생물적인 유전적인 유전 그것이 또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 다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인간은 원래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서 그걸 DNA를 물려받아서 그래서 개개인의 독특한 어떤 체질과 특성에 의해서 발달을 그렇지만 환경이 함께 그래서 이제 모든 영화들은 성숙의 어떤 이정표에 따라서 앉고 서고 걷는 보편적인 그런 발달을 하지만 그러나 유전적 요인은 환경적 요인에서는 무엇이 더 어떤 게 우세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환경적 그 요인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외부적인 조건의 환경에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걸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에 어떻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제 내가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인격체로 다른 개인 특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주장하는 것이 첫째는 유전적 요인이고 둘째는 환경적 요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생 동안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조건을 받는데 그 환경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물리적 환경이 있고 자연 환경이 있고 사회적 환경으로 이렇게